잘한다. 가만 있어봐. 지금 여기서 농부가를 부르셨는데, 이 농부가는 언제 부르는 거죠? 농번기 때요. 언제 농번기? 농번기 뭐 봄부터 가을까지인데. 모 심을 때? 모 심을 때. 맞아요. 모 심는 노래죠, 이게. 예. 이게 상사디어 하니까 상사소리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얼얼얼얼 상사디어 이 소리를 하면서 오늘 주제인 최선달 명창이 바로 이 동네에서 농사를 지을 때 그 노래를 불렀대요. 그래서 픽업된 거야. 서울에서 관리가 내려왔는데 마침 들판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가 중요한 길목이었나 봐요. 지나가다가 그 최선달 명창이 그 이제 농사 지면서, 물론 양반의 후예지만 시골에 있으니까 농사도 직접 지었나 봐요. 그러면서 그렇게 얼얼얼얼 상사디어 하니까 그 목소리가 어찌나 좋든지 이렇게 온팡한 이 동네에 쩌렁쩌렁 울렸나 봐. 그래서 목소리가 좋다고 관리가 쫓아와서, 아, 대관절 누구신데 이렇게 멋진 소리를 하시냐. 내가 이 동네 사는 아무개다. 예, 그렇게 해서 절세 명창으로 우리 판소리의 비조, 시조격에 해당하는 그런 인물로 지금 조선 창극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바로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어디죠? 네. 여기가 어디요? 결성. 네, 결성이죠. 네, 네. 결성. 자, 그리고 여기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결성 어디? 성남리. 네, 성남리입니다. 예. 경기도 성남 말고 이 결성 성남리. 이 성남리에 이게 옛날 큰 마을이 크다고 큰 말이래요.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부르죠? 이 동네를? 지금은 행정명 그대로 부르나요? 네, 이 동네에 가장 중심이 되는 마을인데 한 100여 호가 전통시대에 있었대요. 근데 대부분이 다 해주 최씨.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인 최선달 명창의 그 해주 최씨죠. 그 최공주 씨 혹시 어디 최씨예요? 경주 최씨입니다. 땡, 저리 가고. 그럼 천수가 한참 멉니다. 예, 해주 최씨는 그 경주 최씨는 왕족이지만, 예, 해주 최씨는 그 고려 시대 무신 정권, 고려에 한 100여 년 넘게 그 최씨들이 무신 정권을 일으켜가지고, 한마디로 전두환 정권 같이 이 군인들이 정권을 잡았던 적이 있죠, 말년에. 그때의 그 최씨들이 해주 최씨들인데, 굉장히 그 후에도, 고려가 망한 후에도 조선시대에도 굉장히 그 무관으로, 그러니까 이 무관벼슬을 많이 했고, 또 특히 여기 최선달 어른의 집안도 무관 집안으로 이렇게 이름이 났었어요. 그래서 결성 현감으로도 오시고, 그러는 바람에 이 마을에 그 해주 최씨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살게 됐대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나 됐을까요? 우리 최선달 명창은 여기 사신 지가. 한 30년, 40년 정도. 아니,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300년 전. 딩동댕. 네, 200년보다 더 갔어요. 왜냐하면, 자, 계산해 봅시다. 내가 산수를 잘 못하니까 한번 찍기는 잘 찍네. 최선달 명창은 바로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언덕지고 마당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조그마한 산이 있는데, 산 밑에 바람을 막으면서 아담하게 집이 있었나 봐요. 이 마을에서 한 가운데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쪽 보시면 집들이 있고, 집 앞에는 지금은 논인데 좀 이따 가볼 거예요. 논 앞엔 저렇게 또 야산이 있죠, 조그만하게. 네, 저 산의 이름은 석단산. 땡. 저 산의 이름은 누해산. 오, 딩동댕. 예, 복화술을 하셨나요? 복화술? 예, 복화술로 맞췄어요. 누해산입니다. 누해 모양을 하고 있다가 누해산인데요. 저긴 누해산, 그리고 그 중간에 지금은 논인데, 전에는 저 천북면에 흐르는 그 지금 저 뚝을 막기 전에는 밀물 때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왔대요. 결성 일대에 다 그냥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던 거예요. 그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이동할 수 있죠, 사람들이. 물자를 실어 나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큰 포구의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을 이루고 살면서 여기서 포구의 역할을 했으니까 물산이 이렇게 모일 수 있었겠죠. 어쨌든 그 최선달 명창은 언제 태어났느냐? 300년 전이니까. 그지? 1750년. 아우, 똑똑해요. 좀만 더 가세요. 언제쯤? 1870년. 아니, 더 가라니까 뭐 이렇게 더 바짝 와. 가라고. 그럼
1726년입니다. 1726년에 태어났어요. 네. 그때가 누가 왕을 했었냐면 영조 정조할 때, 그 영조 2년, 영조가 등극한 지 2년밖에 안 돼. 영조는 무수리의 아들이죠. 그래서 그 무수리의 아들이 왕이 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는데 초기에는 아주 바짝 엎드려가지고 누구한테도 밟히지 않으려고 조심했죠. 그 영조 2년에 바로 이곳 1726년에 이곳에서 최선달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자리라고 전해집니다. 후손들이 전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고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로 가서 소리꾼으로 뽑혀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명창으로 어전해서 소리하니까 최초의 어전 명창이 된 거죠. 그래서 명창이라는 칭호를 그때 이제 받게 됐고 그 판소리가 그저 그냥 이렇게 아직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초의 명창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조선 창극사의 정로식이 창극조 광대 효시는 결성 최선달과 하한담이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 결성 최선달은 바로 여기 결성이고 호가 아니라 당신의 고향 이름이죠. 물론 옛날에 어른들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 이름을 동네 이름을 호로 많이 취하죠. 그래서 호로 썼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결성 최선달인지도 모르겠어요. 결성 최선달이 1726년에 태어나가지고 언제 돌아가셨을까? 정답. 네? 1805년. 어떻게 알았어요? 그 어려운 걸? 그러니까요. 어우 촉이 대단하십니다. 네. 네, 뭐가 쩌리리 왔어? 네. 예. 그때는 바로 순조 5년이에요. 그때가 순조 5년에 그러니까 영조가 장수했잖아요. 영조 정조를 거쳐서 순조 때까지 와서 3대를 거쳐서 명창 소리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기록적인 인물이에요. 3대를 거쳐서 그것도 영조나 정조처럼 오랫동안 재위했던 그런 왕권들을 다 겪으면서 명창으로서 이름을 떨친 사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상류층, 왕족을 비롯한 상류층 문화에서는 최선달이 굉장히 자주 불려가는 스타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달은 중간 이후로의 기록이 좀 약하지만 최선달과 하한담이 전주, 우리 저 호남의 전주 지역도 이렇게 순회하다가 전주에서도 대방이나 도산주를 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으로 보면 연예인협회 총무나 또는 협회장을 했던 거예요. 대방은 대장이거든요. 협회장. 그런 걸 하면서 그 일대를 지나다녔는데 춘향가의 탄생이 또 최선달과 밀접합니다. 춘향가는 어디에서 유래됐죠? 결성? 스산? 공주? 춘향가. 어디서 유래가 됐지? 자, 찬스. 딩동댕. 저렇게 남원이요. 생각을 가볍게 하세요. 뭐 너무 심오해졌어. 너무 심오해야지. 네, 딩동댕. 이따 별사탕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원이죠. 남원인데 남원에서 춘향전이 이 춘향가 노래가 판소리가 만들어진 건 아니죠. 바로 최선달이 만들었다는 소리 전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최선달과 하한담은 바로 목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시간 지나면 목천에 갈 수도 있겠는데 목천의 하한담에 대한 기록이나 또는 유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요. 조선 창극사의 기록 한 줄밖에. 그래서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선달은 바로 이렇게 태어난 생가지도 있고 묘소도 있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여기 지금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최선달과 하한담이 전주 지역을 순회하다가 남원에서 춘향이 무속 굿하는 걸 봤대요. 춘향굿. 춘향이가 죽구나 저기 원통하게 죽었다고 하잖아요. 원래는 박색 춘향이고 그죠? 못생긴 춘향이가. 그 여기는 이제 박색이 없어. 다 미인들이시네. 박색은 나 하나로만 이렇게 박씨니까 내가 말이 돼 안 돼 이거. 그런데 그렇지. 그 놀부박이라고 조금 힘들고죠. 그래가지고 그 최선달과 하한담이 전주 지역을 다니면서 예를 들면 연예인 협회장 같은 걸 했던 건데 그렇게 하다가 춘향이 굿하는 걸 보고서 박색춘향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원래 실화는 춘향이가 너무 못생겨가지고 기생으로서
한 번도 서방님을 섬겨본 적이 없어. 간택이 안 돼.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해서 일찍 죽었대요. 죽고 나서 3년 동안 내리 흉년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그 무당들한테 물어보니까 아, 그건 춘향의 원혼 때문에 우리 남원이 다 죽게 됐다. 이렇게 되니까 이방이 그러면 안 되지 해서 늘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 지냈던 흔적은 지금 남원의 광활루에 가면 춘향 사당이 있습니다. 광활루 원 안에. 그건 아주 오래된 사당 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없어지면 다시 복원시키고 해서 6.25 전쟁 이후에 다시 복원시킨 거거든요. 그 남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신앙심이 있어요. 실제로. 토속적으로.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무섭고 하는 걸 보고서 최선달과 한담이 그럼 이거 참 재밌는 얘기다. 이걸 좀 아름답게 사랑 이야기로 윤색을 해서 판소리로 부르면 좋겠다. 그래서 최선달이 만들었답니다. 춘향가를. 이거 대단하지 않나요? 네. 네, 우리는 지금 춘향가 그럼 남원서 만들어서 전주근방에서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춘향가가 바로 이 최선달, 결성 최선달이 만든 소리로 이렇게 전해지고, 그러니까 판소리 중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먼저 발생한 소리로 춘향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춘향전 이후로 많은 소리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판소리 자체가 조선 후기에 대중문화로서 아주 좋은 문화로서 꽃피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시초에 해당하는 최선달의 생가지를 우리가 지금 와본 겁니다. 네. 한번 둘러볼까요? 네. 네. 뒤는 대밭이 있지만 그때도 대밭이 있었을까 모르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초가집이 있었겠죠? 네. 그죠? 그때 이제 향반으로 그렇게 약간 몰락했대요. 집안이 벼슬자리 안 나갔었으니까 이 선달이라는 이름도, 선달이란 말도 묵과에 급제는 했지만 벼슬을 못 받으면 그냥 이렇게 칭호로서 주는 말이래요. 뭐 생원이란 말처럼 문과에 급제했는데 벼슬 안 하면 그냥 보통 생원 이러거든요. 그 저기 흥봉에도 박생원 이러잖아요. 그것도 그냥 생원 하는데 무과에 급제를 했지만 벼슬에 안 나간 사람을 선달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그 집안의 내력처럼 이 최선달은 아마도 선달이라고 하는 칭호는 받았지만 벼슬은 못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급자족 형태로 농사를 직접 지으면서 아까 우리가 상사디야 했던 네. 그런 노래를 불렀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최선달이 타고난 음악성과 예술성이 있어서 음악을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자리를 좀 옮겨볼 거예요. 여기는 이제 생가지이고 태어나서 살았던 곳이고, 이제 저쪽 이 산 등선 뒤로 가면 네. 이분이 묻힌 무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번 가볼 것이고, 그리고 저기 이 지금 집에서 바라다 보이는 저 야트마크란 산은 누에산이라고 있잖아요. 네. 누에산에 건너가서 항상 소리를 질렀대요. 여기는 마을이니까 동네에서 네.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누에산에 가서 저 너머로 소리 지르면 이쪽은 소리가 간간히 들리고 괜찮았대요. 그래서 누에산에 가서 독공을 해가지고 또 석당산 꼭대기 올라가서도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해서 득음을 했다고 그러고요.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어정광대가 된 이후에 전국 팔도에서 제인들 또는 광대들 또는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이 집 앞이 그냥 사람들이 인산인해였대.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못 살아도 찾아온 나그네나 손님은 융성이 대접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머슴을 두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양반 집안이 분명해. 근데 머슴과 하인들이 있었는데 하도 손님들이 자주 왔으니까 먹을 게 없어. 그리고 뒤치다거리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하루는 지나가는 걸승이 있어가지고 스님한테, 아유 스님, 우리가 손에 물이 마를 새가 없어요.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좀 손님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인 몰래 저 앞에 누에산에 가서 네. 누에 모가지를 딱 잘라라. 그러면 그 다시는 손님들이 씨가 마를 것이다. 그래서 이놈의 하인이 말이야. 네. 밤에 남자 하인 여자 하인들이 막 작당을 해가지고 주인 몰래 저 이제 그때 이게 뻘밭이었죠. 뻘밭을 건너서 누에산에 가서 누에 목이 저 앞에 쪽에 해당하는 게 네. 형상이 돼 있대요. 그쪽을 어떻게 잘라? 칼로 잘라? 파버려. 그렇죠. 꽃갱이와 삽을 갖고 가서 이 목이 이렇게 된 요 부분을 막 팠대요. 그래서 그 갯벌 물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막 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놨더니 과연 아무도 모르죠. 동네 사람 뭐 최선달이 그때 저기 갈 리가 없죠. 이제 벌써 다 명창이. 점점 손님이 안 오더래. 그래서 과연 그 말처럼 손님이 또 끊기고 최선달도 별로 재미없게 됐대요. 외로울 그런- 것 같은데. 네, 그 광대들은 연예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네. 좋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되어서 그냥 그 후에 이 일화는 더 이상 전해지지 않지만 누에산에서 누의 목을 잘랐다 이런 설화가 전해져요. 이 설화는 이 최 씨들 집안에서 내려오는 설화예요. 그래서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최선달의 그런 본명이 뭘까요? 예운. 공부를 많이 하셨네. 아유 왜 이렇게 이제 오늘 예수박이 없기. 예수박이 없기. 알겠습니다. 왜 예수박 안 써요? 저는 예자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그랬구나.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하세요. 네. 최예운이죠. 예자가 그 예찬한다. 예절할 때 그 예자거든요. 이렇게 모신다는 이런 네. 뜻인데, 그리고 운자는 구름 운자예요. 구름을 예찬한다. 구름을 찬양한다. 이런 뜻이죠. 구름을 이렇게 찬탄한다. 그거는 바로 탄생설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저 누에산 가서 얘기를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최선달의 최예운 최선달 1726년에 태어나서 1805년에 돌아가신 용조, 정조, 순조 때를 거치면서 나라의 명창, 국창, 어전 광대, 이 최초의 판소리 명창 칭호를 받은 최선달의 생가지에서 박성환 최공주. 김민지.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네. 여기가 바로 누에산입니다. 아, 우리 누에산 저 야트막한 이게 한 10m 되겠나요? 네. 예, 여기 보이시다시피 이쪽은 예전에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갯벌이었던 데가 이제 논이 됐죠. 다 막아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누의 머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길게 네. 예, 내밀고 있는데, 여기 후손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처럼 여기가 누의 머리 정도에 해당하고 여기처럼 이렇게 길이 난 것처럼 목을 이렇게 끊는 형국으로 아까 얘기했던 네. 누의 목을 이렇게 끊으면 손님이 줄어든다. 그 얘기처럼 이 일대가 아마 이렇게 누의 목을 잘라낸 그런 흔적처럼 이렇게 보여요. 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벌써 300년 전이니까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그 여기서 바로 저기 보세요. 저 마을 보이죠? 네. 네. 마을 한가운데쯤이 지금 정확히는 안 보이지만 네. 마을 한가운데 저기 대나무 많이 있죠. 네. 네. 저기 지금 보여요. 네, 대나무 밑에 쪽에 해당해요. 그 아까 최선달 생가가. 최선달이 저기서 걸어서 이렇게 오고 뻘을 어떻게 건너왔겠죠. 그래서 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에와 관련되어서 왜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최예운 네. 최예운 할 때 그 예운이 구름을 예찬한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바로 탄생설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유명하거나 중요한 인물들 옛날에 왕이나 영웅들에 대해서는 탄생설화가 있죠. 네. 탄생 신화 저 서양으로 보면 이 최선달도 탄생설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그 탄생설화가 어떻게 되느냐? 혹시 어머니가 태몽을 뭘 꿨대요? 저는 큰 송아지가 배로 들어가는 꿈을 꿨대요. 모심에 날라다. 그래서 아들 낳는 꿈이라고 하셨다고. 그렇구나. 얘기를 들었어요. 딸을 아, 낳아버려가지고. 경사났지 뭐. 자, 우리 공주 씨는 저는 연꽃에서 피어나는 할머니께 친할머니께서 그래서 비구니가 되지 않았을까. 아, 그거였구나. 절에서 아. 항상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아. 친할머니께서. 근데 약간 그렇게 제 태몽을 그렇게 꾸셔가지고 혹시 이제 남자면은 큰 인물이 되고 이제 약간 딸이면 약간 얘가 그래도 이렇게 비구니에 약간 그런 꿈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할머니의 바람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제 비구니는 아니더라도 소리꾼으로서 제가 지금 나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지금도 그러면 어떻게 절에 다니고 그러세요? 저는 네 열심히 좀 나름 다니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어쨌든
할머니의 그 어떤 바람에 네. 그 스님이 되든 않더라도 네. 스님의 바람처럼 할머니 바람처럼 네. 예, 참 그 세상을 건지는 좋은 사람이 네. 되라고 네. 예, 그 연꽃 속에서 태어나셨군요. 네. 심청이네. 이야 최청이라고 할까 최청이. 예. 자 그렇게 다들 탄생설화가 있잖아요.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이 하늘을 문득 쳐다보니까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데 비둘기 2마리가 뚝 떨어지더래. 그래갖고 가서 얼른 치마로 안았대요. 내가 뭐 새가 될 발자인가 이거 이해가 안 가. 어쨌든 평화의 사도가 될란가. 어쨌든 우리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탄생설화 또는 뭐 탄생 신화 이런 것들은 중요한 인물한테 부여되죠. 우리가 이렇게 이런 범인들은 뭐 황소도 나오고 고구마도 나오고 뭐 고추도 나오고 뭐 토마토도 나오고 이러더라고. 근데 최선달 같은 경우는 그 이름과 관련된 그리고 또 이 누의 섬과 산과 관련된 그런 설화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최선달의 어머니가 최선달을 뵈기 전에 쭉 꿈을 꿨는데 밤중에 구름이 피어오르더래요. 근데 어떻게 피어올라? 큰 누에 한 마리가 딱 와서 눈에 보이는데 누에 옆 줄기에 여러분 알란가 몰라 옆 줄기에 이 검은 점이 있어요. 누에가 네, 네. 옆으로 그 점이 7개가 보이더래요. 7개의 누에 점에서 각각 연기가 이렇게 피어올라 오는데 여기서 7가지 색깔로 피어오르더래요. 무지개 색깔로. 그러면서 그 우리가 5색 구름이 피면 상서로운 기운이 깃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7색 무지개색으로 이 상서로운 기운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 꿈을 보고서 어머니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런데 덜컥 임신이 됐고 그리고 낳고 보니까 최선달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랑 얘기해서 이름 짓기를 그 참 7가지의 아주 상스러운 구름 속에서 태어난 그런 태몽을 갖고 있으니까 예운이라고 짓자. 그래서 최예운이 됐답니다. 물론 이 말도 제가 지어내거나 학자들이 밝힌 게 아니라 집안에서 내려오는 후손들이 다 증언해 놓은 거예요. 그 최재설이라고 하는 면장님이 계셨습니다. 결성에. 결성 면장으로 최재설이라는 면장님이 90년대에 오셨는데 이분이 이 얘기 하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최선달이라고 하는 분이 최초의 명창이었다는데 우리 선조라더라. 정말 그런지 찾아봐야 되겠다. 이래서 여기에 오시면서 집안의 족보를 다 뒤지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최재설 면장님이 여기에 부임해 가지고 이제 집안의 족보나 기록들을 다 뒤져봤던 거예요. 뒤져보니까 족보가 있고 또 집안에서 그 이제 자기 문파가 있잖아요. 자기의 직계, 자기의 직계에 내려오는 그 비첩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적어놓은 그 한자로 이렇게 적어놓은 편지 같은 그 족보 안에서 그런 문서를 발견했대요. 읽어보니까 자기들의 그 지금 여기 사시는 분들이 26대 손, 27대 손들이 살거든요. 저기 최선달에. 그래서 거기 써 있기는 우리 조상 25대의 선조이신 최예운 어른은 임금 앞에 가서 명창 소리를 듣고 가선대부를 벼슬을 받은 명창이었다는 기록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딱 맞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묘소를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그 집안의 묘소들 있는 장소를 다 뒤졌대요. 저 지금 바로 저쪽 석당산입니다. 저 석당산 줄기를 다 뒤져보니까 공교롭게도 바로 뒷산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 생가지의 바로 뒷산에. 그래서 그때는 막 이렇게 대나무 숲에 우거져 있고 수풀에 가려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다 열어보니까 거기에 상석도 있고,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상석도 있고, 양쪽에 문인석도 있고, 그리고 비석에 가선대부 최예운 지묘 이렇게 써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밝혀진 거지. 생가지는 계속 구전으로 내려왔던 그 자리고, 그리고 돌아가신서 묻힌 묘소도 발견했고, 비석도 발견했고, 그리고 족보에 끼어 있는 그 별지의 그 내용도 다 써 있고, 이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제 집안 어른들이 모여서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예전에 우리 그런 얘기를 우리 할아버지한테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80 넘은 노인들이.
그래서 그러면 그게 정확히 맞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 홍주신문, 우리 홍성에 있는 신문사에서 그걸 취재해가지고 게재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최선달이 실존 인물이고, 그리고 이 누에산에서 공부를 했고, 소리 공부를 하고, 네. 그리고 여기서 득음을 해가지고 또 저 석당산 꼭대기에서도 소리하고, 그렇게 해서 한양에 가서 임금 앞에서 소리해서 명창이 됐다. 이런 얘기가 이제 설화가 아니라 실제 하는 실화로서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이 누에산에 오니까 또 여기서 소리 할 만하잖아요, 그죠? 네. 야트막하지만 네. 민가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소리 빽빽 질러도 괜찮고. 근데 상상해 봅시다. 우리 여기 달빛이 겨우겨우 떴는데 이게 다 지금 저는 뚝도 없고 길도 없고 논도 없어. 다 이게 뻘밭이고 물이 찰랑찰랑. 저건 다 섬인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섬이었겠죠, 그죠? 그렇죠. 이렇게 있고 집은 저기 있고, 여기서 겨우겨우 뜬 달에서 밀물 때 바닷물이 찰랑찰랑한, 얼마든지 범비 하고 소리 나오죠. 아이씨고. 기가 막히겠지, 그지? 추월은, 어이. 그지? 네. 아유. 완창 끝. 네. 자, 오늘 이 누에산에서 최선달에 독공을 하고 산 공부를 했던 이 누에산에 와봤습니다. 이 누에산에 오면 최선달이 얼마나 피 터지게 또 소리를 했으며, 그리고 또 그 후에 명창이 돼가지고 명성이 자자하니까 찾아오는 식객들이 집에도 오고 또 이 누에산에 와서 소리를 연마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소리가 확 전국으로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누에산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여기 써 있는 것이 이제 가선대부면은 정이품까지 올라간대요. 지금으로 보면 장차관급이 되는 겁니다. 가선대부 해주 최공 위 예운지며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이제 부인 합장해서 부인이시고, 저기 이쪽에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그 후손들이 이렇게 쭉 써 있죠. 이거 이제 비석 하신 분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이제 이분의 내력이 써 있죠. 오. 보면 공의 성은 최씨요, 본관은 해주이고 위는 이름은 예운이시며 1726년 10월 7일 생이시고 1805년 5월 2일에 돌아가시야. 시조의 위는 이제 이분의 이제 집안 시조 이렇게 쭉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저기 생물연도가 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죠. 예. 돌아가시고 태어나시고 돌아가신 연도가 뒤에 뭐라고 써 있나? 뒤에 이쪽으로 한번 와 보실래요? 여기 앞에는 이제 계속 누구 후손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고, 네. 이제 여기쯤 보면 공께서는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 하고 총명하셨으며 영리하여 안산 칠성단에 매일같이 기도하는 등, 안산인 그 아까 그 누에산 얘기하는 거예요. 앞산 거기 칠성단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공부했대요. 기도했대요. 석당산과 풍거섬에서, 풍거섬이라고 또 있대요. 누에섬 말고. 득음하셨으며, 득음했다고 그렇게 써있죠. 그죠? 애지간한 가문의 비석에 이런 글자가 없어요. 득음이란 건 우리 음악적 용어니까. 악설을 토대로 음악을 익혀 판소리의 창시자로 앞선 국창이시였으며 가선대부의 벼슬을 하시었다. 공은 문화재 25호인 결성농요단 예능 보유자는 뭐야? 농요단 예능 보유자는 공해 후에 최광순과 최양섭 등 10여 명이 소리꾼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기술하노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최예훈 명창이 그 어려서부터 총기가 있고 공부도 잘했고 그랬는데 안산 칠성단, 아까 누에산 그 앞산 이 마을의 안산이죠. 거기에다 칠성단을 모아놓고 그 이제 기도하고 이런 데죠. 거기서 기도도 하고 또 풍거섬이나 석당산에서 득음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악설을 연구해가지고 음악을 익혀서 판소리의 창시자로, 이 창시자 써 있죠. 네. 창시자로 앞선 국창이 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가선대부의 벼슬을 했다. 그리고 지금 충청남도 도문화재 20호인 결성농요 보존회의 그 처음 지정받은 문화재부터 지금까지 보유자들이 대부분이 다 해주 최씨 직접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목청이 아주 좋아. 결성농요 오늘 그 농요 앞마당에 있는 원래 최혜원 선생의 비석도 한번 가서 찍어볼 텐데 네. 거기 분들 공연하는 걸 봤더니 목통이 엄청나게 좋아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게 몇 년이 내려오는 전통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해야겠네. 자 우리 최혜원 선생님 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기운을 좀 주십시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명창들이 네. 좋은 명창들이 이렇게 해주시고 저도 잘 이어나가게 해주십시오. 아 이거 참 이게 굉장히 뜻깊습니다. 왜냐하면 판소리 초창기 명창으로 최혜운, 최선달이 분명히 기록이 돼 있는 데다가 이렇게 실존 인물로 이 6월까지 이렇게 묘소로서 안장돼 있다는 건 엄청난 역사적 사실이죠. 그리고 아까 민지 씨가 맞췄듯이 판소리가 300년 됐다고 하잖아요. 네. 그 이분이 태어나서 이렇게 된 게 296년쯤 되거든 지금 올해로. 정확히 맞아 돌아가죠. 그리고 우리 판소리 춘향가 처음 어떻게 하죠? 숙종대왕 즉위초에 이렇게 나오죠. 예, 그 춘향가를 이분이 만들었다는 그 연배하고도 맞죠. 숙종 이후에 바로 태어났으니까. 그죠? 전에 있었던 일을 갈무리 해가지고 소리로 만들었던. 그래서 이 최혜우는 보통 우리가 최선달이라고 부르는데 보통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집안 묘로 이렇게 잘 해놨지만 사실은 이분의 이런 흔적들이, 유적들이 정말로 국가적인 유적이 돼야 되고 세계적인 자랑거리가 돼야 됩니다. 네. 오늘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판소리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2003년도에 되는데요. 그때에 될 때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판소리의 발생지와 누가 했는가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기록으로 확증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최초로 손꼽는 명창으로 최예훈, 최선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록에 그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연구를 시작하고 그리고 분명히 확증을 받아서 세계 유네스코에 이분의 유적이 널리 좀 현창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건 문화재청이 나서야 될 일이고 무엇보다 가장 가까이 지금 이분의 태자리이자 묘자리까지 다 있는 홍성군에서 이 전통적 유산에 대한 관심을 특별하게 획기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군수님 6월달에 다시 누가 되실 군수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세계적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석면이 옛날에 한때 좋았던 결석면이 아니라 앞으로 세계 속에 뻗어나가는 한국의 전통문화 유산의 뿌리, 한국의 판소리의 명소, 메카란 말 쓰지 않습니까? 그 탄생지와 묘소와 활동 근거지가 됐던 홍성의 결성이 바로 판소리의 메카로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나 관심 있는 실기자들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이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행정적인 뒷받침과 정책적인 발전 방안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상으로 최선달, 최예훈의 묘소에서 우리 같이 최예훈을 떠올리면서 잠시 묵념하고 빠지겠습니다. 저쪽으로 이동해서 잠시. 네. 국어국문학과 학생들과 판소리 전공하는 학생들과 또 국악을 연마하는 그런 전공자들 거기 종사하는 분들은 이 최선달에 대한 기록들을 분명히 앞으로 계속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 그래서 판소리의 뿌리가 뭔가 그리고 어떻게 여기서 시작됐는가 그 시작된 판소리가 얼마만큼 지금 앞으로 트로트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BTS를 뛰어넘는 멋진 활약으로 판소리가 거듭나는 그런 가장 근본 뿌리가 바로 여기 계신 최예훈, 최선달에 의해서 시작됐다 하는 것을 여기 올 때마다 각인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주변 풍경을 보면서 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 올 겁니다. 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그간 애쓰신 3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 판소리를 이렇게 우뚝 세워주신 최예훈, 최선달 명창께 잠시 묵념하고 저희가 물러가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네. 자 여기가 바로 결석농요 보존의 사무실이고 결석농요 농사박물관 그리고 여기는 공연장입니다. 농요를 여기서 이제 공연하죠. 그 결석농요는 아까 말 중에 나왔지만 대부분이 그 해주최 씨 최선달의 후손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하고 있는 이 지역에 농사 지을 때 하는 노래.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처음에도 저기 어럴럴 상사디야 해가지고 그 멋있는 노래 하면서 명창 소리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이 최선달의 영향으로 이 결성 지역의 농요가 더 발달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내력은 저쪽 비석에 써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비석을 보면 여기에 바로 가선대부 최공지묘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저 정부인 밀양 박시지 부좌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왼쪽에 모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합장묘를 해서 놨던 이게 원래 비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생가지 뒷산에 있었던 그 묘를 아까 여기 가족묘로 이전하기 전에 이 묘에 있었던 묘비고 요것을 땅속에 파묻었던 걸 이제 캐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땅히 놓을 데가 없어서 여기다 놨다고 그러는데 이게 자꾸 풍화가 되잖아. 풍화가 비에 씻기고 바람에 깎이고 이게 300년을 버텼는데 앞으로 300년 못 버틸 것 같아. 이런 것도
유형적인 자산으로 네. 문화재 등재를 시켜가지고 요거라도 그래서 그분의 자취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뒤에 한번 볼까요? 이 비석 뒷면에 잘잘하게 글씨가 써 있는데 너무 풍화가 심해서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예, 뭐 이렇게 흔적이 있죠. 네네네. 근데 무슨 글씨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보존을 좀 더 잘해놨어요. 네. 자, 이리 와보세요. 마지막 컷 여기서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 묘비가 잘 보이게 하시고 이쪽으로 쓰세요. 두 분이 이쪽으로 서. 네. 키 작은 사람이 가운데로. 옳지. 이게 잘 보이죠? 네. 네. 자, 오늘 우리 최선달 명창, 최예훈 명창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 어땠습니까? 너무 즐거웠습니다. 사실적으로 그 이름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통적으로 막 옛 판소리 창시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약간 오늘은 색다른 춘향가가 거기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말도 저희한테는 좀 생소하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민지 씨는 오늘 어땠나요? 저도 판소리의 고장이 홍성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고 그런 얘기를 오늘 처음 들어서 좀 색다른 경험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리고 충청도 홍성 결성의 판소리가 발상지다 이런 생각은 상상하기 어려워요. 지금 현실에서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이 판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호남 출신이 많고 네. 그리고 또 그 서울에서도 올라와서 활동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다 호남 출신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의 양상에서는 당연히 여기는 건 뭐냐면 판소리는 호남에서 시작됐고 호남 것이다 뭐 이런 인식이 강하죠. 그런데 일제강점기의 명창들도 우리가 근대 오명창이라고 하는 분을 보면 네, 네. 이동백, 김창룡 그리고 김창환, 송만갑, 정정열 이렇게 네. 따지죠. 그거 보면 송만갑은 구례 사람 또는 남원 사람이라고 하죠. 순천 사람이라고도 네, 하고 네. 또 김창환은 나주 사람이죠. 네. 그래서 각각 송만갑은 동편제의 대표 주자, 김창환은 나주 서편제의 주자. 그런데 이동백과 김창룡은 충청도 사람이죠. 예, 금강줄기 서천 사람들이죠. 네. 그리고 정정열은 익산 망성명 사람인데 바로 강경 옆이에요. 네. 거기도 금강줄기죠. 그리고 권삼덕이라고 이제 우리 이 최선달 명창 이후에 이름난 광대 중에 하나가 권삼덕인데 한 40년 후에 태어나요. 근데 그분은 익산 사람, 완주 사람이거든요. 거기도 역시 금강 끄트머리에 해당해요. 그렇게 보면 이게 소리가 점점 위로 올라올수록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출신 지역이 이 남도에서 북도로, 북도에서 충청도로, 네. 충청도 남부 지역에서 이쪽 내포 지역, 북부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것을 실제 명창들의 그 탄생 지역을 쭉 분석해 보면 전대로 올라갈수록 그렇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봤듯이 결성 성남리에 이 최선달의 생가지, 네. 또 가족 묘원, 네. 또 이런 실제했던 비석, 네. 그리고 그 후예들이 하고 있는 이 결성 농요 이런 걸 보면 그 소리의 전통이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홍성이나 충청도 일대가 판소리 자체는 융성하게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지 않지만 비록 300년 전, 한 250년 전만 해도 여기서 판소리가 굉장히 흥행하고 강했던 그런 구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모쪼록 우리 최선달 명창 최예훈의 실제 했던 현장들 생가지와 잡것들 참말로 많이 지나간다. 오늘 판소리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판소리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이 어디서 시작됐을까? 그 단초를 제공해주는 최선달의 생가지와 묘소와 그리고 그
묘소에서 있었던 묘비가 있는 이 후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결성동요 보존회 앞마당까지 샅샅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결성의 홍성 결성의 최선달이라는 분에 대한 업적이 좀 더 드러나지고 그리고 그 유적들이 활성화되어서 세계 만방에서 많은 분들이 판소리의 발상지가 어디냐? 그럼 충청도 홍성의 결성에 있다. 거기에 바로 누구냐? 최선달 최예훈이 바로 그 인물이다. 이런 것을 알고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충청도 홍성 결성에서 최선달과 함께하는 최선달 명창의 자취를 따라가는 유적 탐험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